예, 오늘 저기 뉴스 보도팀 아니 그 전에 왜? 아니 그 전에 잠깐만 요즘에 왜 이렇게 옷을 저희 왜 이렇게 힘을 저희 써? 그 힘을, 제작팀 그 Why you flexing, man? PD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이걸 메워야 된다. 여기가 맨날 여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쵸? 그래서 제가 그 그게 아니라 조언을 뭐 여기 무슨 적극 수렴했습니다. 원래는 타일을 무슨 제가 안 했는데 원용석 이사가 아니라 원용석 변호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갑자기. 김이사도 입고 와. 싫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근데 색깔은 아니, 근데 참 잘 골랐네 오늘. 그래요? 여기 아들 딸. 또 어제 셔츠가 더 마음에 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었어. 어쨌든 아들 딸 이거 무슨 켄앤 바비. 그러네. 아주 그냥 자동으로 바비하고 홍보해주네. 저는 예. 아니 나 바비 보려고. 바비 보고 볼 거예요? 싶어. 따님하고 솔직히.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냥 아들하고 봐야지. 예. 저거 봤어요? 그 일란 머스크래. 미치 머카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 도중에 이게 브레인 프리즈가 돼가지고 이게 글리치. 예.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한 30초? 30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셨나요? 아니 못 봤는데 대충 거기에 있는 그 사진하고 스틸은 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시기 힘들었어요, 되게. 예. 예, 뉴스 보도팀장 주영석 팀장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Thank you 예. for joining us. 예, 주 팀장께서 그 영상 보셨죠? 봤어요? 저는 그 봤죠. 미치 머카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너무 연령이 많다. 그 외계인이다. 81세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뭐 연령 제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뇌가 그 인지력의 How old 문제도 is he right 있는데. now? 지금 몇 살이죠? 81살. 81. 81. 바이든도 81 아니에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좀 더 젊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하고 미첼 코넬이 친구 사이지만 어찌됐건 저는 뭐 사실 놀라진 않았던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나이면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 뭐 80대뿐만 아니라 70대만 돼도 좀 기력이 떨어지고 네. 물론 이제 각 개인들의 그런 것 건강 같아요. 관리에 따라 다르긴 예, 하겠지만 건강 상태에 다르게 하겠지만 그 정도 나이 되면 가끔씩 그렇게 뭐 멍 때릴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그래요. 놀랍진 않았어요. 사람이 예. 이게 뭐 편집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시스펜이에요, 누가 시스펜.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냥 프리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뭐 질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공화당의 어떤 정례 뭐 브리핑하는 기자회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본인이 그냥 아까 생각을 오랫동안 한 20초 이상 20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옆에서 같이 있던 공화당 의원들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근데 보면 본인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혼자 힘으로 못 걷고 이렇게 의지해서 나가는. he blanked out. That's a health 그런- crisis. 그건 근데 조금 심각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 다시 돌아왔는데 기자가 또 질문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그렇죠. 대충 나는 얼버무려서 괜찮다.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 나는 네. 괜찮다. 딱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네. 공화당 진영에서 민주당을 많이 비판했죠. 특히 조 그쵸. 바이든 네, 대통령의 네, 그런 인지력 네. 논란을 놓고 근데 이번엔 공화당 쪽이 그쵸. 네. 좀 공격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하는데 지금 네. 보니까 뭐 조 바이든 80, 낸시 펠로시 83, 그렇죠. 맥심 워터스 그 연방 하원 의원이죠. 네. 84. LA 쪽에 척 그래슬리 이분은 뭐 89. 89세. 89. 네.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다이언 90. 90. 예.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분들 버니 샌더스도 보통 버니 샌더스도 80, 운전면허증 지금 80 넘었죠. 89세 되면 이제 운전면허증 좀 이렇게 위험해지지 위험하다는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이 얘기하면서 좀 미국 정치가 나라를 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올드해졌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좀 팩트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텀 리밋을 해야 된다, 해야 아니면 된다. 에이지 리밋을 해야 된다 연령 제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얘기는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cognitive testing 네. 뭐 이런 그런 시험 같은 거 하는 그런 제도는 그런 거는 없죠. 없죠. 인지력 테스트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근데 그런- 운전을 할 때 네, 미안 네, 소리 네, 근데 그냥 운전을 이게- 할 때도 이런 뭐 법을 네.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 또 운전 실력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검사를 검사, 하는데 이거는 나라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미성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투표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게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 미성년자인데 그 이유가 미성년자들은 이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한 표를 행사할 만큼의 그런 투표권을 주기에는 좀 미성숙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좀 판단력이 생겼을 때 투표권을 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맞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특히 이제 100세 시대 뭐 100세 이래가지고 시대죠. 장수하시는데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그 전에 좀 혼미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뭐 80세면 80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투표에서 리타이어하는 이래서도 왜 우리가 리타이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표가 너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아까 뭐 그런 성향을 얘기가 있던데. 따져서 하는 건 아닌데. 맞아. 아니 근데 그 인지력 음. 논란이 계속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고령이고 네. 뭐 이번에 미치 머카노도 고령이고 뭐 낸시 펠로시도 고령이라서 물러나야 된다.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 네. 소유하고 지금 테슬라 CEO인 일란 머스크가 또 대놓고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연령 제한 둬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 보수잖아. 일란 머스크가 근데 보수라고 볼 수 있나요? 좀 그냥 왜냐하면 이분이 또 그 환경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테슬라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수 진보 얘기하면 예.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과 관계가 있을 텐데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투철한 어떤 네. 나는 죽어도 보수고 또는 나는 죽어도 진보다 그건 이런 그런 건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요. 예, 맞아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왔다 갔다. 헌법에 대한 그런 헌법을 아. 중심에 두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란 프리 머스크가. 스피치라든지.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프리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근데 것 그런 건 같아요. 굉장히 소신이 강한 것 같고요. 네. 프리스피치 오죽하면 트위터를 본인이 큰 돈 들여서 인수를 그러니까 했겠습니까? 55억 달러 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프리스피치를 솔직히 이제 모두 it was a good decision or a bad decision. 글쎄 저는 이제 돈 저는 낭비였다. 개인적으로 그냥 돈 낭비였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그걸 잘 샀다고. 왜냐면 그때 트위터 파일에 그렇죠. 공개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안 그러면 몰랐으니까. 저널리스트로서 또는 이제 프리 스피치의 프로포넌트로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비즈니스상으로 이미 그걸 질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주가가 좀 내려갔죠. 나중에. 내려갔죠. 근데 전 잘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안 샀죠. 앞에 비즈니스적으로요? 또 제가 그런 입장에 있으면 저는 굳이 논란이 되니까. 뭐 전 사실 트위터 주식이 있었어요. 정말. 예, 자동으로 이렇게 그 돈이 돌려주더라고. 있었구나. 그때 없었었어. 근데 트위터를 삼으로 인해서 일란 머스크가 어쨌든 언론들한테 많이 이렇게 비판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메인스트림 언론한테는 메인스트림 비판을 언론한테 받았죠. 별로 이렇게 좀 적이 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일란 머스크가 그렇게 좀 좋게 이렇게 보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좋게 보도됐는데 와 하다가 예.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부정적인 너무 보도 싫다. 내용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인스트림 언론에서는 예. 대부분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는 좀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결국 그건 일론 머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언론사들의 스탠스라든가 네. 언론사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유리하다 싶으면 띄워주는 거고 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좀 뭐 비판을 해주고 예. 이 이런 주식을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그런 뭐 왜냐면 기자들도 이제 주식을 가지고 갖고 있을 있죠. 거예요. 예. 주식 있으세요, 테슬라? 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있어요. 아니 뭐 있으세요? 저 솔직히 조금 샀어요. 음. 근데 너무 늦게 사가지고 크게 재미 못 봤고. 왜냐하면 AI 주가 좀 네. 오를 것 같다는 느낌에서 이제 나중에 합류했는데 근데 저 테슬라 주식이 전망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주식 얘기를 꺼냈어? 해피. 아니 근데 일란 머스크가 얼마 전에 HBO 그 프로그램 중에 리얼타임 있잖아요. 네. 빌 마her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긴 보수가 아니라고. 음. 내가 보수면은 어떻게 내가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보면 보수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자 같아요. 자유주의자. 그래서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계속 또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중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고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중국의 어떤 루트를 좀 뚫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뚫어서 것도 거기다가 있고. 이제 예. 뭐 파워 팩토리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아웃사이더이긴 한 것 같아요. 보면 안 그래요? 네, 은근히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예요. 예, 제가 볼 때 근데 일란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같은 아웃사이더라도 약간 좀
란드 산테스를 이렇게 좀 그쪽으로 트위터 플랫폼을 줬잖아요. 인터뷰 한번 했었죠. 네. 그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한 것 같은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좀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딱 특정 짓고 이거 딱 찍어가지고 지지하는 그런 다 스탠스는 선택해라. 아닌 것 같아요. 알아서 예, 제가 볼 선택해라. 때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그런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근데 뭐 나름대로 모든 하는 것 사람을 같아요. 보면은 나의 이렇게 뭐 내가 어떤 라이프의 스테이지에 있던 있는가에 따라서 정치를 봤을 때 그런 폴리시가 나에게 이렇게 혜택되는 폴리시를 선택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좀 보면은. 아니 근데 트위터를 근데 소유한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 억측들이 나오는데 사람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이제 투자를 잘했다고 보지 않나 그런 싶어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예. 부분이고 그건 드러날 예, 수가 그렇죠.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는 네. 그러면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어찌됐건 이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핫 이슈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만 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회자되고 하는데 그거는 어찌됐건 그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사람을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종종자라고. 근데 관종 성향이 분명히 강하게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그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데 사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 본인도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게 테슬라가 있고 뭐 스페이스X가 있고 뉴럴링크도 있고 뭐 스타링크도 뉴럴링크 있고. 굉장히 들어보면 좀 무서워요. 무슨, 우리가 이제 그 사이파이 영화에서 그 상상을 했을 그쵸. 때 진짜 이 칩을 이제 뇌에다가 맞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뭐 생각으로 뭘 하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걸 추진했던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 뇌 안에 이렇게 칩 어떻게 넣는 생각하세요? 거를. 그런 부분? 좀 그거는 어떤 굉장한 추진력이라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좀 한 발 앞서간다. 지금 생성형 AI 중에서도 이제 생성형 A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AI 그래서 이 AI가 이제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뭐 완전하게 도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뉴럴링크를 하는 이유가 뉴럴링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브레인과 그 AI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뇌에다가 칩 같은 걸 이제 이식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 주장을 보면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이 타자 가지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 특히 이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 그것도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일일이 뭐 이거 보면서 글자를 하나씩 누르고 이거 늦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그걸 집어넣고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냥 실행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을까. 이거 엔터를 잘못 누르면 이제 생각하다가 막 우리가 엔터, 무슨 엔터.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하던 그런 걸 지금 현실화하는 구상하는 건데 와.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화성에 간다는 그런 화성에서 자기가 죽으면 화성에 묻히고 싶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추진력도 있고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워커홀릭이잖아요. 워커홀릭이죠. 이 사람은 진짜 아마 지구상의 최고의 워커홀릭 같은데 잠자는 것도 아까워서 회사에서 자고 출퇴근하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 굉장한 워커홀릭이어서 그런 워커홀릭적인 성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참 대단한 게 테슬라, 뉴럴링크,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놓고 보면 전기 자동차 이러지만 전기 자동차에 그런 뭐 뇌에 칩을 이식하고 스타링크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를 날아가는 거고 이게 결국은 화성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막 아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 그 링크가 다 거짓말이었어. 이제 다 링크를 딱 뭐 하나 버튼을 누르면 다 이제 지배가 되는 거야. 다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좀 주식으로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향적인 제가 뭐 기업이라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이 주식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테슬라 주식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많은데 그 왜 테슬라 주식을 가졌냐고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테슬라 자체도 전망이 좋지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기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주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사업성,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스페이스 X를 따라잡을 만한 그런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 실제로 스페이스 X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나사와 함께 이미 손을 잡고 예. 이미 띄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스페이스 X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민간 그 우주 기업으로서 나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기술력으로. 기술력으로. 아니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 수트도 봐도 네, 올렸다가 달라요. 그대로 착륙하는 거 저도 이건 그러니까. 꿈도 못 꿨던 진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영상 거 보면은 좀 신기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생각은 로켓 가끔 사고가 나. 그 사고는 나지만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한 번 쏘아 올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예. 그게 너무 이제 아깝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거를 다시 리유즈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식당 옆에 스페이스X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아, 거기에 그런가요? 그 Falcon 9 있잖아. 아. 그게 거기에 딱 있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딱 있어요. 아니 이제 테슬라 주식이 잠깐 이렇게 흔들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관심을 보이고 트위터 CEO로서 네. 이렇게 막 맹활약하면서 막 논란의 그런 글들도 올리고 뭐 본인은 이제 진실의 글들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트위터 CEO를 다른 사람한테 줬죠. 네, CEO 그렇죠. 직을. 예. 그래서 손을 조금 뗀 것 같죠. 약간 뗐죠, 트위터에서. 지금. 예. 그러면서 이게 다시 또 탄력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올인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매일 에브리데이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맞아, 그거 그렇죠. 에브리데이 그 나와요. 에브리데이. 저커버그하고는 저커버그. 이게 그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격투기. 뭐 그거는 근데 지금 그 저커버그가 훈련 받는데 일론 머스크가 훈련 받고 있지 않아요? 훈련은 다 받고 있죠. 훈련 네, 받고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건 뭐 실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누가 다 좀 이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저커버가 유리할 것 같긴 근데 한데 근데- 소문 들어보면은 네. 이제 그 저커버그가 유리할 것 같다고. 근데 근데 시기가 유명하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초반 저커버그가 지금 예. 하는 운동에서 말씀하세요. 예. 아, 시기적으로 아니, 그렇죠. 네. 좀 초반에 잡으면은 저커버그가 더 가능성이 그래요? 높겠지만 좀 나중으로 잡으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러면 둘의 스승이 똑같다면서요. 근데 네. 피트니스를 봤을 때 저커버그가 그 크로스핏에서 머프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원마일을 예, 뛰고 예, 원마일을 그렇다면서요. 뛴 다음에 거기서 풀업을 100개, 네. 그 다음에 푸시업을 200개, 그 다음에 스쿼트 300개, 그걸- 그 다음에 또 원마일을 뛰는 거예요. 그걸 원마일 했어요? 뛰는 시간이 보통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한 10분 넘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저거는- 그거를 30 몇 분에 그걸 다 했대. 32분인가? 근데 그거 근데 내가 진짜예요? 이걸 들었을 때 나 뻥인 것 같아. 난 네. 인간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진짜 크로스핏에 완전 이거 왕중왕들이 그런 시간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격투기에서 한번 우승했다면서요 또. 근데 그게 저커버그가. 사실이라면은 저커버그 무시 못할 것 같아. 아니 저커버그가 사실 나 저커버그 싫어. 아니 객관적으로는 저커버그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커버그 왜냐면 그 저커버그 좋지. 덩치로 하는 게 I don't 아니고 like. 저기 그 목조르기나 네. 이런 기술적인 그렇죠. 게 아무래도 근데 저커버가 좀 더 머스크가 더 크잖아요. 크죠. 훨씬 크죠. 훨씬 네. 크긴 한데 그냥 빵 체형만. 예전에 빵, 그렇다고 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운동이라고는 애를 이렇게 리프트하는 수준 말고는 운동을 한 적이 그러니까 없었다고까지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얘기했어요. 물살이야 보면 약간 이런. 그렇죠. 요즘에 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네, 좀 네. 물살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피트니스를 봤을 때는 저커버그가 그냥 제가 근데 볼 때- 예. 저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네. 남아공에서 젊은 시절 보낼 때 길거리 스트리트 패싸움? 파이터도 했다는 그런 아, 얘기도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싸우고 부잣집 다니고. 아들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죠. 아, 부잣집 돈 주고 아들이라고 야, 대신 길거리에서 져줘? 싸우지 네, 말라는 아무래도 법은 일론 없잖아요. 머스크는 좀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아, 정도의 그래요? 돈은 있었겠지만 자수성가? 네, 자수성가. 근데 저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저는 안 싸운다에 이게 그냥 거는데 화제성으로 지금 이게 화제를 모으게 하면서 결국 일론 머스크에게도 이득이 되고 조커버그에도 이득이 되니까 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슈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조커버그를 살피고 또 일론 머스크 살피고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 뭐 인스타그램 또 뭐 트위터 뭐 테슬라 이런 게 자꾸만 이제 회자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미 본전을 뽑고도 남지 않았나. 예, 맞네요. 속된 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런-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런 거 하면 노이즈 마케팅 해. 원이사하고 이제 그 부사장님하고 한번 붙는 거야. 꼭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는 얘기 안 하고. 아니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오면서 실리콘밸리 문화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트위터를 좀 하드라이너 스탠스잖아요. 네, 그렇죠. 트위터를 그렇죠. 사들이면서 80% 그렇죠. 정리해고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른 CEO들이 박수를 친대요 속으로. 그래서 그때 포브스 시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른 CEO들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정리해보면 조용히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수 사일렌트 있으니까. 서포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리더인 거예요. 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무실로 와서 일하는 것도
것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막 시끄럽게 보컬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재택근무 자기는 아주 혐오한다, 싫어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반대 이제 싫어한다고 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들도 박수를 몰래 쳐줬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닌 해고 척하면서 실제로 근데 그 이후에 해고를 무더기 해고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 일론 구조조정, 머스크 구조조정이 예. 간 건데 그건 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첫 발을 떼줬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또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최고 뭐 부자죠. 루이비통 회장이랑 이제 엎치락뒤치락 예. 하다가 최근에 아마 다시 1위로 올라선 넘버원 것으로 알고 같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재산적으로도 지구 최고의 부자고 그렇죠.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수많은 어떤 영향력 있는 회사들을 갖고 있고,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쪽에 무상 지원해가지고 예, 전쟁 중인데 인터넷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또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관종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는 것도 즐기고 칭찬하는 것도 즐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팀장님은 좋아하세요? 그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봤을 때 참 좋다. 좋다 싫다 딱 있으면 남자답다. 뭐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남자답다는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좋다. 좋다. 뭐 저런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 사람, 미투. 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맞고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존재는 좀 필요하지 않나. 미투. 저도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재밌잖아요. 이렇게 재밌죠. 매일 뉴스에 이렇게 예. 나오고 그런 게 그냥 그 언론인으로서 볼 때 재밌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럼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정치 한번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인플루엔셜한 정치공이 있는 게 사람인데. 아니냐. 왜냐면 지금 터커 카를슨도 지금 트위터 포맷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터커 크라우스는 제가 볼 때 정치할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냥 그 터커 트위터에서 근데 카를슨은- 화제가 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손잡은 거죠, 약간. 그런 것 그 같아요. 터커 카를슨이.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는 건 저는 좀 잘 모르겠는 아니, 게, 비즈니스가 완전히 그럼 많이 이게 얽힐 것 같은데. 그걸 네. 떠나서 뭐 그거 이제 떠나야지. 그걸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독재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뭔가를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따라와, 안 따라와, 나를 맞아요. 그런 내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안 듣고 싶은 사람 나가. 그러면 나가. 트럼프 아니면은 머스크. 약간 둘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죠. 둘이 비슷한 것 같아. 솔직히 비슷한 그런 것 성향이 같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는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민주주의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그러나 회사에서 예. 어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데는 또 어울릴 수 있는 리더십일 수 사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네.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견제를 또 할 거예요. 트럼프 때 솔직히 많이 견제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제 된- 4부인 미디어까지. 결국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들어가니까. 대통령 시절 4년을 했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본인도 결국 기존의 시스템을 싫어했고 굉장히 공격했고, 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FBI가 무슨 러시아와의 그렇죠. 관계 조사 들어가서 4년 내내 사부가 문제예요. 그 사부. 예, 그 예. 사부가. 그때 아주- 언론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론 견제했죠. 머스크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된다, 지금 뭐 엄청나게 인지도 높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될 수 있는지. 근데 된다 그러면 결국 제2의 트럼프 같은 그 일론 머스크 스타일상 기존 시스템에 굽히고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마찰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 꼬였던 게 음.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막 그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 국무장관으로 렉스 틸러슨, 그것도 엑슨모빌 CEO 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거기다 딱 앉히고, 좀 이 사람 보니까 얼굴이 국무장관 필 난다. 그 이유를 했대. 나는 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느낌파네, 느낌파. 예, 국방장관도 그냥 뭐 근데 다들 돌아서고 그잖아요. 척지고 트럼프하고. 사실 그런 현상은 좀 워싱턴 정치가 이제 극단화된 거는 트럼프 전부터 따지고 보면 그 트럼프 전부터예요. 뭐 예, 오바마 때도 대통령이나 그렇고. 조지 W 부시, 특히 예. 오바마 대통령 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집권했는데 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공화당이 그렇죠.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대부분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죠. 대통령령으로 행정령으로 할 못했죠. 수밖에 없었고 예. 의회를 통과한 입법화 시킨 건 거의 없었어요. 못했어요. 못했고. 오바마 케어 빼고는 없었죠. 없었죠. 예, 오바마 예. 케어도 사실 이게 만신창이가 됐죠. 만신창이가 막 이렇게 됐죠. 의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통과시키려니까 예. 계속 수정하고 해서 예. 만신창이가 됐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 미국 정치의 문제는 양당제다. 당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근데 제 이건- 3당을 못 나오게 아예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바로 그런 거 같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인디펜던트로서는 뭐 이루어지는 게 없고. 없죠. 그래서 사실 유럽이 당이 많으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다 다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합리적이다. 이 복잡한 세상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고 예, 뭐 두 분 다르죠. 생각도 다 예.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또 그- 주하고 또 뭐 그렇죠. 연방정부하고 예. 또 생각이 다르고. 근데 그 이 다양한 생각을 당 두 개가 다 대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이 많아야지. 그래야 미국 유럽처럼 다수당이 없어도 결국 그나마 많은 표를 얻은 당이 뭐 연정을 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정을 펴고 여러 당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각자의 어떤 그 여러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어차피 어떤 정책을 해도 상대당 지지자들은 예.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예.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지지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공화당이 잘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양당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진영 논리.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그렇죠.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 해도 그 당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비판해 줘야 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라고 해도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진영 논리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진영 논리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내 편은 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상대편은 별거 아닌 데서 정말 사상화까지 물어 늘어지고 맞아요. 그런 예. 그래서 이 미국 정치가 지금 너무 극단화돼서 양당 정치의 폐해가 좀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무소속들도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된 게 무소속이에요, 코커스를 근데? 무소속이에요. 인디펜던트. 근데 이제 무소속인데 미국은 독립- 무소속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 코커스로. 성향에 조금 가까운 민주당 쪽으로 가서 정치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거예요. 제 3당이 있어도 또 그렇게 코커스로 갈 거잖아요. 또 무슨 법안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게 문제고 트럼프도 원래 3당으로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제 3당으로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포기를 하고 공화당 당을 말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이제 공화당 타서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사례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득권 쪽에서 이렇게 그 당 타서 오는 아웃사이더까지 지금 트럼프한테 하는 걸 보면은 특히 뭐 예, 트럼프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기소가 지금 여러 개 지금 이슈로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뉴욕주에서도 이렇게 기소가 됐고 지금 못 나오게 하는 거 그- 맞잖아요. 결국 그 이제 스톰이- 이미지를 이제 최대한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일단 그 스토미 데니얼스 건에 대해서 입막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또 근데- 이제 그 네, 1월 맞아요. 6일 의회 난입으로도 지금 기소 아직 안 됐죠. 그것도 이제 될 것 같고 근데 예전에 특검 지금 기소됐고 2016년 대선이었죠. 예. 트럼프와 힐러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굉장히 핫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보다 시들었죠.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슈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전 본 적도 없고 네. 예, 지금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이슈가 오히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된다. 그래서 뭐 정말 감옥에 간다. 그럼 그게 정말 오히려 핫하게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오히려 이런 상태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하는 게 더 도와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나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이 많잖아요. 나이 많죠. 70대 후반. 76, 아, 77세인가 8세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76인가. 같은데 그래도 한 예. 바이든보다는 조금 어리긴 한데 예. 그래서 이 그런 어떤 나이 많은 거에 같이 좀 포함돼 있고 예. 그래서 이 미국 유권자들 미국인들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해서 약간 좀 환멸을 느끼는데 거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에서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년도 더 남았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내년 이제 근데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예선 물론 경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죠. 벌써.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는 이제 굳어지거든요. 네, 지금 유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트럼프 전 디센티스. 대통령이고 디센티스는 좀 뭔가 밀리고. 약한 느낌. 젊다는 거 외에는 그 사람도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컨서버티브하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기소가 트럼프를 살렸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저는 기소되면서 트럼프가. 디센티스 같은 사람의 어떤 경쟁력이 뭔지 전 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키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지해서 이렇게 공화당의 당선됐- 그냥 강경론자 중에 한 명일 네. 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낙태 안 된다고 그러고 예를 든다면 뭐 동성애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익스트림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드센티스 같은 사람은 익스트림한 쪽을 벗어나면 그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어느 중도. 정도 좀 중도적인 그렇죠. 맞아요. 온건한 사람들의 지지를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받아야 되는데 드센티스로 안 될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다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갑자기 바꾸고. 낙태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해. 그거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될 거예요. 결국엔 중도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제가 볼 음. 땐 매번 이렇게 대권의 그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근데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공화당의 유력한 인물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근데 보이는 것 그 같고. 제가 볼 땐 지금 그 트럼프 대 바이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지금 뭐 모든 정황을 현실적으로 밀어볼 그렇죠. 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지겹다 이제 지겹고, 지난번에 그래서 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거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거든요. 지금 누구도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네. 그 뭐 조 바이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트럼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두 사람이 본선에서 만난다? 그럼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지 떨어질 않을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돼도 별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질 거기 때문에 예, 와우, 예. 그리고 저기 이거 그냥 잠깐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다리에서 이렇게 나치 여성 봤어요? 그 No.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총격을 가했어요. 아, 예, 빨가벗고? 여성이 빨가벗고 여성이. 근데 참 무슨 총기로? 그 총기는 또 뭔지 또 모르겠는데 AR-15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그 순찰 그 베이브리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브리지에서? 오클랜드 사이 그 베이브리지에서? 베이브리지에서. 근데 왜 그랬대요? 잡았대요? 죽었대요? 어떻게 체포됐대요. 됐대요? 체포됐다고 체포? 하는데 살아서? 살포?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 후속 기사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나죠. 이런 좀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좀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았는데. TV도 문제인 것 같고 음. 이런 거가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비디오 게임도 문제인 것 뭐 같고 일단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그 노숙자들 많다 보니까 이 LA 이게 물론 이 사건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일어났지만 예. 네, 그분도 아마 노숙자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곳 LA도 노숙자 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물론 멀쩡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상당히 멘탈적으로 그런 안 것 좋으신 같아요. 분들은 네. 막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가시고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인도로 가시다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막 내려가신 분도 있고 네.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분 보면 좀 위태위태해요. 그러다가 뭐 차에 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다친 사람은 뭐, 없다면서요? 예, 다친 사람은 없는 예. 것 같고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총기를 아직 굉장히 이렇게 없는 것 차에 같아요. 가깝게 예. 대고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성이 그 근데 땅땅 소리도 났어요. 노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총기를 들고 다니나요? 뭐 이거 그런 건 어떻게 아니죠. 찾았는지. 그런 건 네, 아닌데 그건 아니죠. 이건 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죠. 더군다나 총이란 건 어딘가에 이렇게 노숙자가 아닐 수도 있고 솔직히 아니, 아직 뭐 네. 정신 이상자일 수도 있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약간 정신 이상자 같긴 했어요. 이렇게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고 또 보면은 그 학교에서도 뭐 갑작스럽게 뭐 총을 들고 좀, 들어와서 예, 이런 그런 게 사건들이 많죠.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 400명 정도가 벌써 지금 그 400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네. 올해 들어서 벌써 400건 이상이 그렇죠. 일어났는데 지금 이게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왜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 근데 보세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난 그건- 그게 좀 궁금하네. 뭐 그걸 뭐 아, 팀장님이 아실 거라고 뭐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우리만의 저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뭐 역시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점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떤 나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과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을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점점 그런 좀 세상으로 네.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뭐 삶이나 그런 게 다 다르지만 예. 각자의 삶, 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떤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겨난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세상도 팬데믹 전과 네. 후가.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역시 미국이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뭐 총기 규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거고. 그래서 한국 같으면 한국은 아예 민간인들은 총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물론 칼을 휘두를 수 있고 흉기를 휘두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분노해도 총을 쏘는 일은 없는데 미국은 총기 소지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 조금만 이 화가 난다거나 또는 평정심을 잃는 상황에서 쉽게 총에 손이 가는 이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뭐 총기 규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반발 심리일 수도 있고 총기 규제 얘기가 규제를 나오니까 하니까 오히려 반발하는 차원에서 또 총을 갖고 다니고 총을 갖고 사고도 내고 사건도 일으키고 뭐 이런 어떤 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도 뭐 어느 전문가들도 하고 있는 걸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이게 특정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 NRA나 이런 데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총이 잘못이 아니라 총을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뭐 그래서 뭐 나쁜 백가이 굿가이론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완전 불쉐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이 총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헌법적 2조. 권리다. 예. 2조에 그런 얘기인데 2조가 있기 때문에 1조를 지킬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그 말도 안 되는 게 법이란 거는 항상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폐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수정헌법 2조는 18세기 1700년대 그 독립운동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때는 무기가 중요했고 무기를 가지고 나서서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총기 권리를 헌법에다 집어넣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헌법에 무기를 갖고 있을 권리를 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수정헌법을 고치지 않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고치려면은 3분의 2 이상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찬성하고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헌법 뭐 the Second Amendment를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 주변에 특히 그렇죠. 저도 서포터 중에 하나고 그런데 또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은 정말 맞긴 맞아요. 옛날에 그때 이 헌법이 있었을 땐 정말 모든 사람이 총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고 그랬는데 또 이쪽에서 아규멘트는 지금 현재 그 경찰 상황을 봤었을 때 아무리 경찰을 불러도 이게 2-30분이 걸리는 그렇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이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규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총이 없으면은 아예 없으면 총기 사건은 없고 없겠지.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우발적으로 왁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겠죠. 저도 그건 공감하는데 무슨 뭐 어디예요? 저 뭐 뉴멕시코라든가 그런 시골에 가면 시골주. 예. 집 하나 있고 한 뭐 엄청나게 없죠. 걸어서는 옆집에 갈 수 없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그렇죠. 데서는 사실 무서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경찰이 온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호신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호신용이라면 네. 권총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데 대량 살상 무기 뭐 반자동 소총 AR. 뭐 AR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논리로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그건 네. 공격용이지 호신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유롭게 원하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아닌 것 네. 같고. 그 얘기를 했던 게 모든 사람이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evaluation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소지를 해도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근데 또 총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가지고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그렇지 뭐 텍사스나 뭐 캔자스나 뭐 거기서 농부들 뭐 이렇게 그런 농장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varmint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총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코요테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돼지, 멧돼지 이런 종류를 공격 당할 수 없애기 있으니까. 위해서 이걸 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니크한 부분이 있지 그거는 않을까. 한국도 마찬가지도 한국도 멧돼지 같은 게 이제
유해한 동물이기 예. 때문에 공기총 같은 걸로. 그렇죠. 근데 네. 물론 그거 이제 한국도 면허 라이선스 있어야 라이선스, 되고. 라이선스. 예.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뭐 실탄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김인사가 그랬잖아요. 아, 한국은 그래도 총이 없고 안전하잖아. 그 얘기 딱 했잖아요. 어쨌든. 아니 맞지. 예, 솔직히.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데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은 어쨌든 3억 명 중에 있잖아. 벌써 풀린 거예요. 이걸 네. 어떻게 걷어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억 3천만 인구인데 그렇죠. 4억 정이란 말이에요. 팔린 게. 그러니까 100명당 120정. 그러니까 100명당 120정이라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통계상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금속 탐지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총기 규제나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지금 연방 레벨에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대도시가 문제고. 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대도시 분들이 한국하고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대도시일수록 총이 왜 사람이 많고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라는 목소리가 많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좀 그 총기 난사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 이렇게 그 공항 그러니까 좀 공항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막 디즈니랜드 갈 갈 때도 그래요. 때 다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 같은 경우에 회사 안 올 하잖아요. 때도. 예, 그런 걸 하는 좀 더 많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모르겠어요. 학교들도 하고 저 있고.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장소 갈 때는 예. 좀 걱정이 되고 겁이 날 때가 걱정되죠. 많아요. 예. 근데 예. 내가 정말 마음을 먹었어. 음. 누구 죽이려고. 그래서 내 트렁크에 막 AR-15 뭐 어쩌고저쩌고 1000라운드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금속 막을 탐지기가 수가 나를 막을 수가 있을까? 그냥 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빠바바바바바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그럼 얼마나 얘기했어요. 무서워. 모든 그런 공공 장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를 공항화하자. 거기다가 요즘에는 바디 아머까지 하고 나와요. 예. 어? 아니 그래서 그 2008년인가요? 그때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개봉됐을 때 콜로라도 극장에서 맞아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그냥 총 들고 가서 이렇게 총기 난사를 한 거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crazy.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지금 있고. 금속 탐지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안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 여기가 위험한가 보다. 아 오히려 그런 생각 역효과가 일어날 나. 수 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마스크 쓴 사람한테 마스크 쓴 네. 사람을 의심했잖아요. 네, 그거 걸린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근데 그 시행착오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데 가는데 지금은 그냥 가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스크린을 거쳐야 되면 줄 귀찮다. 서야 되잖아요. 네, 줄 일일이 줄 그러네. 서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러면은 네. 모두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어때요? 아, 나는 진짜 그 논리를 저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NRA가 얘기하는 게 우리 그거잖아요. 안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NRA가 왜냐면은-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니까 교사들이 총을 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국가의 백가이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누가 국가이고 누가 백가이냐는 거죠. 그리고 네. 국가이가 영원한 국가이고 백가이가 영원한 백가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이도 어느 순간에 열받으면 속된 말로 막 예. 핫템포가 쫙 오는 순간에 백가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면은 네. 솔직히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서베이 그게 안 되잖아. 스크린이.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쩌라고? 이제 막 화날 때 주먹 날리잖아요. 근데 주먹 날릴 대신 사람이 총을 쏴. 총이 있으면 이거부터 이렇게 그게 하게 되지 그렇지 않을까? 않다 근데. 솔직히. 근데 이제 아니 정상 근데 내가 볼 때 꼭지 돌면은 총 꺼내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있을 것 같아. 아니 예. 당연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지. 나는 있으니까 안 난사 그런다고. 사건이 일어나는 나는 거고. 뭐.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가 크면 아 저놈을 내가 총을 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러나 진짜 그걸 실행에 하진 옮기면 않죠.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그런 그럼 생각 당연히 자주 거기까지 이제 하시나 생각이 봐요. 와. 그런 생각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 생각까지 닿으면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걸 하면은 그 후폭풍이 크니까 안 한다. 아니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의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캄다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예. 우리가 모르지만 뭐 사이코패스 그리고 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이 없잖아. 없어, 없는 아예 사람들. 내가 이러면서 예.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미안해. 그런- 아니 저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국 이건 총기 난사 사건 아닌데 신림동 사건에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묻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찌르고 싶어서 찔렀다고 세상이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막 원본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예 알아요. 저도 이제 누가 여기 보내줘가지고 보긴 했는데 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생존하셨어요? 아니면 누구 죽었나? 누구 한 명 죽였죠. 한 명? 예 죽인 걸로 그래도 참.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이제
이 토픽도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주 팀장께서 그 모닝 포커스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그 르브론 제임스 아들, 그거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졌어요. 난 정말 브라니 제임스가 궁금해. What happened? 굉장히 스포츠계에서 핫한 선수잖아요.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라서 핫하고 농구도 굉장히 근데 잘하고. 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는 것. 지금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지금 입원해 있고 아직은 그런 거가 릴리스가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된 것 같고요. 18이잖아요. 18이죠. 18. 예. How many people get a heart attack when they're 18? 그러니까 그 모닝 근데- 포커스 시간이 아니라 스포츠 시간에 죄송해요. 근데 이게 농구 선수잖아요. 운동 선수니까 18살에 더 운동- 힘든가? 계속 운동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체력도 좋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반대로 이상해요. 예.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니까 아. 일반 사람보다 핫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수준 내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어. 격렬하게 운동을 하니까 핫빛이 정상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포츠 닥터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심장병 전문의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 중에서도 키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죠. 예, 물론 뭐 브로니 제임스는 키가 이렇게 큰 선수는 아니지만 6'4인가 뭐 그런데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포인트 가드죠, 포인트 가드. 예, 그렇죠. 그래서 190이 넘는 뭐 이런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크면 심장 크기는 다 똑같아요. 네. 키 크다고 해서 심장이 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심장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렇게 펌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펌프를 해서 거기서 피가 나가서 한 바퀴 몸을 돌고 다시 들어오는데 몸집이 크고 키가 크면 그만큼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같은 일반인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심장이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의 심장 펌프질보다 2배 정도 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 이게 이상이 생길 수도 네. 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내용들이 트위터에 막 이렇게 네. 올라오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많이 좀 쓰러지고 네,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상에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여기에 또 일란 머스크가 또 뭐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이제 못합니다. 근데 네.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해도. 근데 그 브라니가 농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왜냐하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전체 있는데. 신인들의 카리어 어레스트니까 이게 심장이 정지된 거였어요. 심정지.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운동선수 cardiac arrest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가 생각나요. performance enhancing drugs.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설도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이 딱 먼저 의심됐지 그 다른 삐 그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란 머스크가 그거는 한 거고. 네. 그거는 사실 뭐 아직까진 드러난 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걸 발표할런지도 모르겠고 예, 안 발표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지금은 괜찮죠. 발표 못 하죠. 그 아이. 아니에요. 일단, 지금 네. 병원에 아직 그 입원해 안정 있는데 상태고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 전에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고맙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들은 잘하고 있고 우리 오케이. 가족도 잘하고 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완쾌됐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병원에 아직 그 시더사이나의 메디컬 네. 센터 입원해 있고요. 빠른 그래서 케어를 빕니다. 예, 아까 어쨌든. 그 농구 인생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극복하고 복귀하는 운동 선수도 있는데요. 근데 브로니 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아버지가 하는 게 낫겠죠. 아무리 안 하는 게 봐도. 그렇죠. 네, 더 위험하죠. 할 위험하죠. 거면은. 아무래도 네. 심장이 일단 그렇게 정지됐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 없어요. 그렇죠. 물론 왜 그랬는지를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굉장히 네. 드문 사례인 건 맞는 거고 물론 젊은 그 네, 농구 선수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할 수는 근데 있지만 운동선수 중에서 뭐 축구나 풋볼이나 다른 야구나 다른 운동선수에 비해서는 농구선수가 가장 심장병 이렇게 심장마비 일으킨 경우가 좀 흔하다고 그래요. 격하잖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많이 네. 뛰고 그런 퀵하고 스포츠라서 빠르고 축구 선수들도 좀 네. 많이 쓰러지고 중간에 그런 별로 이유가 쉬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NCAA가 10년 동안의 그 통계를 뽑아왔더니 네. 뭐 풋볼이나 사커 같은 경우는 뭐 3만 몇천 명 중에 한 명, 뭐 5만 명 중에 한 명 이랬는데 농구는 뭐 10,000명 중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전미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네. 나온 데이터가 야구는 운동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는 좀 더 게임에 가깝고 특히 그 디비전 1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맞아. I am 그리고- just kidding. Okay? 그 중에서도 특히 디비전 1 가장 그 수준 높은 디비전 1에서 뛰는 아주 핵심 농구 선수들 이제 NBA 갈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뭐 5,0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렇게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왔다고 브라니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그런 있는 거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말 그
그냥 그 격렬한 운동 때문에 갑자기 온 건지 아니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것 때문인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브라운이 골프는 뭐 그런 거 있나요? 골프는 그런 거 없어. 골프는 이거 뭐 멍게 갑자기 맞는 게 해가지고. 더 많아. 아니 근데 사실 많은 스포츠 팬이 기대했던 게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에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뛰는 그렇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전체 신인 드래프트 20위 정도 예상이 됐었고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전국에서 6위 정도로 잘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봐서는 이제 이렇게 심정지가 카디아 어레스트가 왔기 때문에 너무 많아. NBA에서 드래프트에서 뽑을 팀이 있을까 모르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 선생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USC죠, USC에 예.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서 선수 생활을 접고 리타이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아들을 아들이 이런 돌보겠다.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족도 충격받았을 거고 와이프나 그러니까. 다른 또 지금 아들 말고 또 둘째 아들하고 딸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풀타임 대리로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NBA 선생을 하게 되면 훈련하느라고 또 원정 가느라고 집을 반 이상 비워야 그렇죠. 되는데 가족 시간을 못 네. 보내죠. 그래서 자기 받을 거 좀 반납하고 갔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일각에서는 네. 추측이지만 오히려 어차피 지금 나이가 이제 디셈버가 되면 39이란 예, 말이에요. 예. 39 되니까 은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근데 정격 계약이 얼마큼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은 남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은퇴라면 본인이 그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위약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또 예. 르브론은 그런 졌잖아요. 또 이번에 예, 레이커스. 예. 싹쓸이피 당했죠. 근데 저기 광고 쓰리패. 수익이 훨씬 더 많잖아요. 3연패로. 예,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선수고 돈이 지금 빌리언웨어 아니에요? 네. 르브론 제임스?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뛸 찬스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네. 아쉽네요, 정말. 예. 본인이 과연 더 선수 생활을 할 의욕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충격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저기 그렇죠. 풀타임 완전히 아니 많이 그 트윗에 많이 자기가 바뀌었지. 풀타임 대리로 풀타임 대리가 지금 풀타임 대리가 일하겠다. 되기 위해서 예. 한다고. 나도 그러겠다. 네. 나라도. 어. 심정지는 심각한 거죠, 솔직히 아. 말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항상 24시간 이렇게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르브론 제임스 저는 이제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I'm not a fan. 네, 저도 클리블랜드 난 솔직히 I'm 캐벌리어스가 not a fan. 전 데뷔할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특히 이제 마이애미 히트 갈 때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르브론 제임스가 또 배신해. 디시전 쇼 때문에. 그러니까 I'm not a fan. 저는 no 근데- loyalty, no heart. 아 근데 저는 그때 아니 근데 하트는 있어. 저는 그때 르브론을 응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 계속 있으면 저는 우승 못했을 거라고 봐요. 마이애미를 갔기 때문에 이제 맞아. 우승을 하고 근데 이런 저는 결정을 이해가 너무 갔어요. 많이 하니까. 예. 이렇게 근데 그렇기 그냥 때문에 르브론 이기기 제임스의 위해서. 우승에 대한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는 떨어진다. 거죠. 네. 마이클 조단도 처음에 시카고 불스 입단했을 때 시카고 불스가 꼴찌팀이었죠. NBA에서 우승 한 번도 못한 프랜차이즈고 바닥팀이었죠. 예. 바닥팀이었고 그때 뭐 기억하시지만 이스턴 컨퍼런스에서 보스턴 셀틱스, 레리 버드 있었고 아, 그렇죠. 배드보이스, 디트로이트 예, 피스톤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막강했고,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때 저도 아주 어릴 때지만 기억나는 게 마이클 조단이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평생 우승 못할 거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 시카고 초반에. 불스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못하는 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이클 조단은 시카고 불스에 있으면서 결국 그 팀을 완전히 그렇죠. 예. 다이너스티 만들었잖아요. 잭슨이랑 예, 함께. 6링을 꼈어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클 조단이 누가 고트냐고 논쟁을 하지만 저는 상대가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게 상대 저도 거기 동의해요. 아니 상대가 안 레브론 돼. 제임스는 그 과가 아니야. 아니에요. He'll 상대가 never 안 be a 돼. Kobe. 그리고 코비 같은 선수를 보면 LA에서 얼마나 그냥 헌신해가지고 LA에서 맞아. 살고 LA에서 죽었잖아요. 보면은 이런 레전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던이 되게 험난했어요. 사실 보스턴 셀틱스한테도 싹쓸이패 당했어. 수입당해갖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한테 매번 졌잖아요. 매번 졌죠. 동부 컨퍼런스에서 배드보이스한테 막혀가지고 매번 이렇게 지고 했는데 아이지아 그거 토마스였나 그때? 네, 예, 아이자이아 토마스하고 그렇죠. 그래서 빌 근데 램비어. 예, 빌 램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조 두마르스 맞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드라마틱했고 그때 감독도 원래 더 콜린스였다가 필 필 잭슨으로 잭슨.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스카티 피펜 키우면서 그 팀을 이렇게 키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빛이 났죠. 예, 그 스카티 스토리 피펜 아들이 누구랑 사귄다 그랬나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하고 사귄다고? 스카티 피펜 아 진짜 아들이? 그것도 진짜 아니 아 미국의 그게 아니라 그런 스포츠 마이클 조단 아들이 스카리 피펜의 마이클 조던의 전처와 아들이 뭐 그랬다는 예, 맞아요. 거죠. 스카티 피펜. 잠깐 마이클 조던 아들이 스카티 피펜의 와이프 전처. 예. 좀 나이가 많으시겠네. 쿠거. 그거 보셨죠? 그 라스트 댄스. 라스트 라스트 댄스 보면은 네, 라스트 댄스. 이제 그것 때문에 조던하고 피펜 간의 사이가 틀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절친하진 않았더라도 왜냐하면은 그 라스트 댄스 봤어요? No, 라스트 댄스를 no. 보면은
약간 스카티 피펜을 디스하는 내용이 조금 있나요? 좀 이게 그때 마이클 조단의 네. 리더십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독재자 같은 리더십이죠. 네. 피펜이 좀 불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프락티스하고 이럴 때 shadow, 마이클 조단은 being the 많이 shadows. 독재식으로 했어요. 네. 그 덕분에 원래 6번 우승했지만 스티브 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은 맞았잖아요. 마이클 맞죠. 조단한테. 둘이 근데 그 맞짱 정도로. 떴어요. 네. 같이 싸웠는데 네. 이제 그 여기 네. 부었죠. 네. 스키드 그래서 마이클 조단 리더십은 막 어르고 달래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너 그거밖에 못해? 네. 나가 죽어라. 뭐 예를 들어 네, 그런 네, 식의 네, 리더십. 그런 식이에요. 컨서베티브한 네, 그런 굉장히- 스타일이에요, 되게. 아니 맞아. 근데 그리고 그래서 뭐 스카리 피펜도 마이클 조던과 안 친한 것도 있지만 더 그건 이제 그 셀러리 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불스 같은 연봉 문제가 경우는 있었죠. 연봉 맞아. 문제에서 스카리 피펜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평가자랑? 대우를 잘 안 네. 해줬죠. 근데 스카리 피펜 잘못도 있는 게 피펜이 잘못했어요. 단연기억했어. 네, 초반에 그러니까 빡 뜨기 전에 초반에 좀 신인 단계에서 단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펜이 왜냐하면 가난하게 자라서 네. 그거를 보장받고 싶어 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이클 조던과 더불어서 굉장한 이제 슈퍼스타로 뜨고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팀한테 얘기했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네, 않냐. 재계약해달라고. 뭔가 좀 네. 계약을 다시 바꿔달라 했는데 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악감정도 있었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그 쿠코치, 토니 쿠코치가 맞아요. 동유럽에서 왔는데 와, 쿠코치가 또 완전 히스토리안. 네, 티코치가 굉장히 잘했지. 굉장히 잘하고 또 거기에 대우를 해주니까 스카리 피펜이 마이클 조단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쿠코치보다 자기가 밀리는 이런 느낌 받으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 그 단장이 좀 문제였고 제가 볼 때 그 제리 단장이 클라스는, 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피펜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수술을 좀 늦추고 팀 합류를 늦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던이 selfish라는 표현을 이기적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피펜이 이렇게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언젠가부터 계속 역대 최고의 선수다, 역대 최고의 선수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최근 인터뷰 보니까 그때 MBC 인터뷰에서 내가 고트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사람이. 반이했다. 내가 아니 근데 고트야. 이해가 이렇게 가요 얘기해요. 보면은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Greatest of all time이잖아요. 그 친구 그렇게 내가 맨날 항상 그 섀도우에 있었던 그 친구의 아들이 또 이제 나의 전처하고 또 그 사귀고. 전형적인 I'd be 배트맨 I'd be mad, right? 아니 그 좀 황당하죠. 솔직히 마이클 너무 조던의 황당할 것 아들이 같아. That's like, yeah? 스카티 피펜의 전 부인하고 Like your 사귄다는 son, 거예요. dude, 조던이 you know? 그래서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완전히. 그때 TMZ에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together? 예, Oh my god. 예, 아직도 투게더예요. 그 스카리 피펜의 Only in America. 전 부인은 그래서 진짜로 only in America. 최근에 트윗 보니까 마이클 조단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마이클 조단이 그 자기와 그 아들의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그 스카리 피펜 와이프는 상처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마이클 조단은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관계를 그때. 아, 그게 어찌됐건. 근데 사실 조던의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원래 농구했는데 브라니처럼 잘 되지 않았잖아요. 되게 못했고 그 아버지만큼 못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했어. 못하게 했을 거야. 야, 너는 이거 뭐 나의 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waste of gene 어쩌고저쩌고 이랬을 거야. 근데 어떻게 스카티 피펜 전 부인하고 이렇게 인연이 다 That is 가지고 했는지 crazy. 저도 이해는 안 난 가는데 정말 어쨌든 이거 이해가 지금 안 가. 조던하고 피펜 간 사이가 안 틀어진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브루스 신화에 대한 좀 약간 흠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옛날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좀 뭐가 있어. No, they were good. 항상 아니 근데 피펜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굿한 척하면서 속으로 좀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줘가지고 내가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살림, 그러니까 이런 집안- 생각을 가질 수 그러니까 있었던 마이클 거 조단 아닐까? 스타일이 좀 달래주고 맞아요. 좀, 네. 배려해 주는 거였으면 스카리 피펜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을 네. 텐데 르브론 제임스는 굉장히 성격이 좋죠. 그래서 그런 걸 잘했죠. 주변 동료나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굉장히 잘한 나이스하게 대하는 스타일인데 이 마이클 조단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네.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 절대 하지 않고 네. 슈가 코팅 절대 안 안 하고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펜이 그걸 해줬대요. 집안 살림을 그래서 피펜이 했다고 그래요. 이거 너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피펜 없었으면 저는 우승 못했을 거라고 봐요. Oh, yeah. 디펜스 굉장히 잘하잖아요. I agree. 그때 LA 레이커스하고 맞붙었을 때 매직 존슨을 전담 마크했던 게 피펜이었다고요. 저는 근데 하여튼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시카고 불스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거 조단 같아요. 아들 do the right thing.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주 팀장께서 이렇게 팀장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이거 좀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좀 좀- 이렇게 좀 그냥 프리 토킹을 하는 예. 게 어떨까요? 재밌네요, 되게. 예. 그래요.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꼭 오시는 거죠? 다음에는 조금 일찍 하면 좋겠어요. 아, 시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이사에 맞춰서 그렇게 할게요. 어,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찍 올게요.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조금, 일찍 하는 걸로 네. 기약하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